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 얘기했던 강혜경 씨 드디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자, 두 분 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국정농단의 의혹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권 개입 그리고 여론 조작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금품 수수 요 세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강혜경 씨가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한테 놀아놨던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많은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사실,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달에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 개입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줬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개입 부분하고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등장했던 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특히 어제 저녁쯤에 27명 명단 그렇죠. 공개되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걸로써 이제 그 보수의 종말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 보수의 종말 책 얘기를 하시는 아니 책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제목이 공교롭게 다가왔다 보고 특히 국힘당의 그 본질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강혜경이랑 공익 제보자분이죠. 왜 저렇게까지 폭로를 하게 됐는가? 결국에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 오니까 네가 다 이거 뒤집어 써라. 그래 이제 김영선 씨랑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 하고 그래야 당신 지켜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써 이제 저런 인간들이 정치판에 있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들이 항상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자기들이 막 중요한 문제 다 저질러 놓고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 꼬리 자르기를 해온 그 본질이 특히 이번에도 또 제대로 드러났다. 어떻게 저게 보수입니까? 예, 보수의 종말. 보수 종말 책 어떻게 좀 알고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 흐름이 종말. 시대 흐름이 아마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검찰 보수의 종말 그리고 명태균에게 놀아난 이 구태 정치의 끝이죠. 저는 이걸 명태 정치라고 부르는데 명태 보수의 종말, 여러 가지 이익 보수의 종말 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의 민낯을 아예 그대로 봐버렸다. 너무나도 참 더러운 거래들을 뒤에서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의까지 왜곡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까지도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전히 반성과 성찰은커녕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저는 그 정치인들의 민낯을 전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어제 국감에서 눈에 띄었던 게 여러 정치인들 등장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연관이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또 거래관계 형성했다고 보는 의원들인데 25명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당적 이동한 의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말을 아꼈다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7명이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좀 어제 내용 중에 가장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얘기로 많이 나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씨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들이 야 민주당도 똑같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뜬금없이 또 삼김 특검을, 이거 국힘당 내에서도 처음에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정말 끝까지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몰락하고 종말을 맞이할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는 건데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정치 불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그 진영 일부만 보고 저렇게 다 죽자는 건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저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역질 나게 봅니다. 삼김 뭐 김혜경,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고 김건희 이게 참 또다시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27명의 정치인들은 아니면 빨리 입장을 내야 되겠죠. 사실은 좀 어쩌면 저격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을 잘못된 사람인데 저격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네. 워낙 그 복잡하게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물타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핵심에 좀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보수 정치인들의 반응이 네.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 저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게 사람이 이준석 있다. 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그 중에 예.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이 더러운 범죄 혐의의 지금 빙산의 일각 중에서 그 본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하찮은 수를 쓰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다. 국민들을 또 속여먹을 수 있겠다라면서 명태균 씨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이준석 의원을 저는 가장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이 27명 중에 추가로 윤상현 의원 이분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입구, 그러니까 수문장 역할로 입구를 맡고 있던 분이고 박완수 이분은 또 창원의창의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하태경 의원 예. 이분은 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갖다 줬을 때 했을 때 이름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전 이런 네 분에 대한 먼저 진상 규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저는 좀 더 파급력 있게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저 그렇게 어쩌면 봅니다. 저희 오늘 뉴스토마토 이 김기성 국장이 쓴 칼럼도 있지만 이준석 떳떳하냐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지만 어쩌면 핵심은 이준석 의원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도 이준석이고 계속 이준석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이준석 대표 될 때부터 그리고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당시도 그 당시도 당대표였고 지금까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불사 회동까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네. 뭐 누구와 뭐 어떤 주제로도 토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당장 이준석 씨의 그 민낯을 잘 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거의 막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망 다니는 건데 네. 이제 하나는 물타기를 하려고 자꾸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여론 보정이다, 뭐 성적표 대도 않는 비유했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 하려 하지만 그게 실패하는 거고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계속 중요한 시기마다 딱딱 짚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소위 그 fem코에 있는 자기의 그 끝까지 뭐를 하더라도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뉴스토마토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도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준석 씨가 늘 비판해왔던 게 뭡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요걸로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 광을 팔아와 놓고 지금 누구보다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국에는 자기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해명을 한답시고 그 이번에 그 김지수 후보 상대할 네. 때 김영선 씨가 공표든 비공표든 이기는 주사 갖고만 와라. 요거 어제 또 그 단독으로 내용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해명한다는 게 네. 아 실제로 공천은 나 모른다. 그 정진석 씨랑 그다음에 윤상현 씨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장난을 어떻게 대놓고 칩니까? 자, 이준석 의원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도 또 다른 뭐 보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준석 둘이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 변호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네.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은 김영선 공천에 관여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관여 안 한 것도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상 그때 준석이가 결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전략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리고 저도 관여했을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나와서 떠든 얘기를 보면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정진석 공관위만 개입하고 윤상현 공관위는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이유는 최초 보도에서 인용됐던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고요. 본인이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다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7불사에서 무슨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증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봤다고 하니까 그럼 뭘 봤냐라고 언론이 물어봤는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뭐 선의의 조언이니 뭐 공천 개입 없었다느니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제는 강혜경 씨의 녹취록도 나오고요. 여러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진술이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거의 사실상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관계에 있는 직접 당사자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 별로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증언의 신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태균 씨와 지금도 이준석 의원이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스피커 기능을 가지고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거나 회방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오늘부로 이제 질문을 딱 하나만 합니다. 어떤 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 자꾸 헛소리를 하지 말고요. 딴 거 도망간 얘기하지 말고 2024년 10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본인이 공천했던 그 공천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하면 됩니다. 요것만 답하면 된다. 자꾸 무슨 뭐 옛날에 7불 살 때 부분만 보여줬고 그런 헛소리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이 가서 하는 인터뷰들 그 진행자들이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뉴스토마토에 나오면은 껍데기의 언론은 가고 내실 있는 언론에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좀 구해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방송이 지금 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불편한 데가 뉴스토마토 아닐까요? 저 여기 같아요. 아니 실제로 못 나올 거예요. 아니 그 박형광 기자를 향해서도 사람들 그 펜코 유저들 동원해가지고 좌표 찍으라고 대놓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열받습니다. 물론 이제 박형광 기자님이 또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그런 식의 정치를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죽을 상황이 오니까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나는 어떤 주제로든 어지간하면 입장을 낸다.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공천 개입인지 여부를 대답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배려를 해서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선의의 조언 입장을 유지하느냐 그것만 좀 물어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제 말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둘 다 연락 주고 받고 있다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 강혜경 씨 증언 진술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오빠 전화 왔죠. 이 녹음입니다. 본인이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빠 우리 사실 오빠 메시지가 지금 한때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빠 논쟁 들으면은 정말 좀 이제 저도 좀 로이로제 비슷하게 좀 올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오빠라는 단어를 대변인이 썼다가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아니 배 나온 오빠가 한둘입니까? 여기도 지금 3명 다 배 나온 오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황희사는 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살짝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오빠 논쟁 무슨 뭐 정말 그 무슨 지연말단적인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빠가 뭐 그 육성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제출한 우리가 들은 그 녹취록만 봐도요. 정상적인 이성을 갖다 쓰면 이건 공천 개입의 혐의가 너무 짙은 겁니다. 근데 언론에 대해 가지고 100% 진상 규명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 필요 없겠죠. 이제는 검찰의 강제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의 시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작동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또 특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과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 현재 권력자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3자 특검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야당 추천 특검 그동안의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준해서 야당 추천 특검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전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오빠고 뭐고 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좀 더 짚어 좀 국감장에 좀 놀라운 얘기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영적인 뭐 대화를 한다. 텔레파시, 뭐 초능력, 뭐 이런 게 좀 나온 거 맞죠? 국감에서. 맞습니다. 뭐 텔레파시 이런 게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을 때도 뭐 조상의 공덕 얘기를만 했다고 그런 그러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대선 과정에서 알려졌던 건 보통 이제 건진법사, 무슨 뭐 법사 얘기가 나오고 천공 얘기 한창 나오다가 지금 또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본질은 이제 명태균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그 공개적으로 3가지 이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일 이단 세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첫째가 이제 친일파, 친일파. 2번째 이제 돈 냄새, 3번째가 사이비 이단. 뭐 요걸로 이제 망한다는 건데 네. 실제로 과거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그런 권력자들이 저런 그 이단이랑 붙어 먹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있었습니까? 뭐 신돈, 최태민, 최순실, 네. 심지어 이제 오죽하면은 최순실은 억울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고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대통령의 호칭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다 규명이 됐어요.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명박사는 검사, 법사, 여사 모든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텔레파시든 무슨 뭐 촉이 좋든 이런 얘기는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명태균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명박사. 자, 어제 예영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우리 기억날 겁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 당시 윤석열 캠프 후보 대변인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신상 이후로 사퇴를 하면서 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뭔가 궁합이 뭐라 그랬죠? 뭐 기운이 상충한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가 그만 해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충격적인데요. 그 내용하고 무슨 뭐 꿈에 뭐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소태 삶아먹는 윤핵관 그 그리고 나서 또 의원들. 권성동 씨 성희롱 의혹이 또 터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설마 하던 것들이 이제 사실화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뭐 사실 배 나온 오빠 이 얘기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무식한, 그리고 뭐 한심한 이런 얘기들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삼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물타기 한다든지,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당무 감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하고 관련해서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이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본인의 거취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네. 이 명태균 씨 논란을 가지고 뭐 당무감사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네. 저는 뭐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또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관련자들 다 나갔잖아요. 이준석 의원 교육심당 가 있고 네. 뭐 별로 지금 당사자들 핵심 주체자들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 조건 얘기했다가 다 기각당했는데 네. 대통령을 뭐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자 읽고 씹었는데 뭐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만한 얘기로 저는 보여지고 네. 이거는 당에서 당무 감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할 때다. 라는 근데 생각이 한동훈 대표는 정말 관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아니, 관계가 있죠. 거론이 잘 안 아니, 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창원의창에서 아. 김영선 컷오프 할 때는 본인이 떳떳했는데 아하. 또 용인 갑지역구를 놓고 보면은 김대남을 쫓아내면서 이원모를 꽂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천 개입에는 또 직접 당사자니까 절반은 또 연루돼 있는 거예요. 뭔가는 있다. 아니, 절반은 왜냐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책임자였으니까. 대표가 진상 규명을 할 능력과 실력, 의지가 다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만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3대 요구라는 것도 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 그다음에 그 뭐 협조 관련한 얘기, 네. 그리고 뭐 활동 자제하라는 거.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항상 이럴 때 등장했다 사라졌다 맨날 하는 거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과거에 저질렀던 주가 조작, 명품백 등등 이런 범죄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묻고 있는데 예. 심지어 그마저도 제대로 자기가 타이밍 놓치고 간만 보다가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어제도 보면 그 공개된 사진들 봤을 때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뭐 이렇게 테이블 앞에 윤석열 대통령 딱 인상 쓰고 앉아 있고 뒤통수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죽하면 그 맞는 거 막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 보세요 저게 이게 맞는 거 아니 오죽하면 맞기는 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출장 조사실 같지 않습니까? 옆에 정진석 수사관.
윤석열 검사. 이게 그럼 사실 우리가 피의자 한동훈.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은 이제 김건희 씨 그 조사받을 때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누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화의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국정 운영이 망가지고 있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들이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나면 뭐 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한테 그 얘기할 처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문제 해결할 거면 뭐 김건희 씨를 만나가지고 독대하지 않는 이상 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못 풉니다. 예. 이 사진을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이에요. 그걸 좀 공개하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뒤에 저분은 원래 사진을 저런 식으로 안 뻔히 찍잖아요.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한담 장소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군대 PX 면회장 같은데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좀 살기어려 있다라는 게 그런 일단 눈에 모습이 먼저 있군요. 들어오고요. 네. 좀 덩치도 크고 우람하신 분이 왜 자세를 항상 이렇게 앉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 불편한데 이게 편하신가? 보통 이렇게 하거나 그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손을 모으고 있거나 이게 다 자세가 좀 보통 이런데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뭘 항상 장악하는 포즈인지 네. 굉장히 좀 보기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저거 지금 저 사진이나 저 자세가 좀 내용만 이상해요. 봤을 때도 80분간 면담했다고 하지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 남은 게 이제 제로 콜라 얘기지 않습니까? 제로 콜라. 그리고 저는 그것도 한 명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네. 한 명은 제로 콜라를 먹고 이것도 좀 아니 근데 뭐 자기 취향은 개인 취향은 괜찮아요? 존중하는 게 맞죠. 다원주의 사회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따뜻한 자꾸 걸 마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기서?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이해가 안 대표가 되네. 독대에 대해서 거의 독대 집착인 수준이었잖아요. 네. 매일 독대하자고 스토커라고 네. 저는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 독대를 요구하면 너 도대체 몇 대 맞을래? 독대가 아니라 몇 대. 몇 대입니까? 이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몇 대입니까? 예. 몇 대? 그래서 어제도 좀 군기를 좀 잡으신 거는 같습니다. 눈빛이 네. 아주 그 살기가 어려 있고 네. 한 번만 더 까불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경고의 눈빛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예, 있다. 저는 눈빛이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원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나와서. 근데 그냥 박정아 그 대변인이죠. 비서실장이죠. 박정아 의원만 얘기를 했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물어봐라. 우린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게 없다는 걸까요? 뭐 사실 그럴 수 있고 국힘당 입장에선 네. 이걸 이제 성과를 못 냈다고 하면 그럼 그거대로 박살 나는 것이고 네. 이게 엄청난 성과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오죽하면 아까 저희가 앞에 그 사진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원래 그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예. 집권 여당 그 대표랑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걸 두고 뭐 맞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네. 오죽하면은 그 보수주의자들 심지어 보수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걸 지금 대통령실하고 정부 여당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전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힘당 입장에서도 뻔히 아니까 자기네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 지금 넘긴 거라 봅니다. 뭐 어제 성과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성과는 당연히 없었지만은 전 어제 저 만남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 또 영화입니까? 그냥 살벌한 결별. 살벌한 결별. 그래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너 내 눈에 띄면 어떻게 한다라는 수준의 그런 느낌으로 딱 받아들였다는 눈빛이 거죠? 그렇고 이제 다시는 뭐 독대에 집착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용산과 그 국민의힘은 이제 당정 관계는 이제 파탄에 들어왔다. 전 어제의 만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하는 마지막이다. 그런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다 꼽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인터뷰죠.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가 공감이 좀 가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킬 힘 자체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뭐 자제를 했다면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자제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 예전에 그 강유정 의원이 비유했던 게 참 와닿는 게 네. 일종의 관계 중독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이 없는 방이랑 네. 그다음에 통신 와이파이가 끊긴 방 요걸 놓고 봤을 때 어떤 걸 더 두려워할까? 라고 보면 이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네.
결국엔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권위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막 카톡을 막 300개씩 주고받고 막 네. 전화도 막 자꾸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그 형편이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게임을 했던 입장에서 이게 네. 딱 지금 상황이 그 스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급할 때 이 알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아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예. 이게 스팀팩을 쓸 때는 이렇게 뛰어가죠. 아 맞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 속도 빨라지고 하는 네, 건데 예. 각성 효과죠. 각성 근데 그 효과죠. 각성을 네. 원래는 옆에 메딕이라고 치유를 해서 그걸 써야지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권 특히 김건희 씨가 그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그 메딕이 없이 스팀을 빨아온 거예요. 아. 할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했는데 이제는 그 치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메딕이 치료를 해줘야 스팀팩을 쓰더라도 맞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스팀팩 계속 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대만 에너지 좀 죽거든요. 하나 남잖아요. 맞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저글링이 스치면 이렇게 죽는. 끌고 보면 맞습니다. 죽잖아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그런 봅니다. 상황까지 와 있다. 저글링이 등만 긁어줘도 등만 네. 살짝 끌고도 싹 가서 긁으면 죽는다. 죽죠.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결국 지금 어제 면담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그 내용 얘기하기 싫어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과시형 포즈는 오히려 본인의 불안감, 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저는 액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저는 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면 이 3대 중독이 떠오릅니다. 아, 중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술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중독. 아까 너무 좋은 표현이셨고 세 번째가 이제 노출 중독인데 이 노출이라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예. 언론 노출입니다. 아, 언론 노출. 노출 중독. 여기 세 가지의 중독이 좀 떠오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신제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수신을 못하고 또 제가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그 끊어내지 못하면은 도대체 누가 해줍니까? 그 숙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신제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라 이겁니다. 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미분과 적분을 풉니까? 본인 배우자도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통제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됐으면 내려오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신제가를 안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방방방방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괘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신제가를 해야 되고 그거 못할 거면 대통령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 자격 미달입니다. 치국평 천하. 예,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양재동을 가세요. 양재동에 양재동 가정법원이 뭐죠? 있습니다. 아이고 가정법원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김건희 여사 수신제가. 하나 관계 그 중독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하나 좀 더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탁현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만나자. 탁 비서관을 만나자.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만나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만남 중독. 왜 만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국힘당 그 초기에도 나왔던 얘기가 그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이런 퍼포먼스적인 거 네. 그거를 되게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 홍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실이 없이 그냥 막 스팀만 빨면서 하면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기본적인 철학, 가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런 쇼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 막 대통령실 제공이라 그러면서 비공개 행보인데 네. 계속 갑자기 공개가 되는 이런 비공개의 공개라는 희한한 말까지 지금 나오게 만든 그 배경이 여기 다 담겨 있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그리고 특히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누구든 다 이 연락을 하면 아하. 다 나한테 넘어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하면 설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건가요? 뭐 충분히 그렇게 그 얘기할 수,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의전을 배우려면 그 대통령실 분들을 지금 분들 만나야지. 탁전 비서관이 잘 되게 해줄까요? 근데 의전에 대한 예. 게 의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나 대통령은 이제 격을 가지고서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 네. 김건희 여사 친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일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형식 파괴.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창조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 파괴가 아니라 어떤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구태의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의전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중시효를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시나리오에 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전이 파괴되고 그 의전이 파괴되니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 불가능의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아주 비참한 저는 말로로 이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탁현민 비서관 같은 분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갑니까 거기에. 네. 그러니까 좀 헛된 일을 한 거 아닌가 기본적인 싶어요. 의전 부분이 좀 됐었으면 열중시효 하는 게 어려운 우리가 거예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네. 그냥 기본. 기본적인. 하루에 양치 3번 하고 네. 밥 3끼 먹는 그것만 딱 요구하는 건데 매일 밥은 안 먹고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입 뽑습니다. 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치과 가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대담 면담 이전에 보자고 얘기했고 화답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대표 만남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만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시도하는 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저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온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도 이게 누가 한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빨리 하자. 단발자국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온 가치도 내려놓을 테니 뭐 선별 지급을 하든 차등을 하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뭐 자기가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용기도 없는 거고요. 완전 형편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중요하지만 사실 기대는 별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약간 잘 안 됐으면 여기서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사실은 대표?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글쎄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더 곤궁한 상황인데 아.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쫄바지고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거든요. 네. 대통령실에 가서도 번번이 매일 스트라이크 존에 서 있으면 루킹 삼진을 당하는 네. 아주 빈약한 타자인데 그런 타자와 겸상을 해가지고 뭘 나눈다? 사실 이것도 또 한 번의 국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서 전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걸 먼저 제안해서 한동훈 대표가 받는 형식으로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은데요.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쫄바지라는 걸 아니까 네.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걸 알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랑 그냥 만남을 통해서 한동훈의 리더십을 좀 흔들려는 것 아닌가 내지는 한동훈 대표와 전략적으로?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또 만든다면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친윤들한테 코너에 몰려 있는데 네. 거봐라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왔네. 또 정체성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문제고. 이 꽃놀이 패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더 절벽으로 몰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국민들을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국힘당 입장에서 계속 뭐 이재명 방탄이다 네. 또 뭐 반사 이익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뭐 대통령 만나지 해도 안 만나죠. 막 사람들 막 입틀 막 하고 지금 막 집회도 못 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데 막 경찰들이 움직여가지고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 보면 난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막 네. 별게 터지잖아요. 하지만 이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네.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준석 얘기를 갑자기 이준석 얘기를 또 하시네요. 떳떳하냐? 예. 예, 지금 개고기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뉴스 토마토를 보시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육상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고기 회사인데 구육상해에서 유통하는 물품은 상한 개고기고요. 예. 거기 사장님은 김종인, 네. 그리고 홍보실장 이준석, 기획실장 명태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항의도 이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